네, 반갑습니다. 4월 17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 더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시 해주는 모습인 것 같고요. 수급도 역시 매도세로 유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압박감을 더해줬습니다.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가 하락에 힘을 보탰고요. 개별주들 쪽에서 움직임이 중소형주 쪽 반등이 조금 연결되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끌고 올라가는 모습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화장품 관련주들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부장 쪽에서 조금 반등 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전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침 시점에는 계좌가 플러스 전환되신 분도 있었겠지만, 마감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전환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밸류업 종목들의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안 좋은 모습도 보일 수도 있겠죠.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2584포인트, 종가가 마감으로, 저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떨어진 모습이 지금 여기 2시 반부터 매도가 확 나왔죠. 그래서 이 2시 반부터 나오는 이 매도가 굉장히 무서운 매도였어요.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어떤 그 타격감을 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이 정도 했는데 니들 더 안 빠질 거야? 이런 식의 느낌들. 즉, 바닥 근처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은 사실은 무서워할 건 없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털어내고요. 그 다음에 회복하는 척 하다가 바로 또 떨궈내는 모습이,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 타이밍이 그렇게 좋은 포인트는 아니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겨우 플러스 유지하긴 했습니다만 여기는 2시부터 밀렸어요.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하락 구간, 이런 구간이 진입하게 되면서 바닥에 대한 포인트들이 어디인가라는 궁금증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550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이거에 대한 배경은 삼성전자로 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저는 77,000원 아래쪽을 지금 보고는 있거든요. 매수 타이밍이요. 근데 거기까지 지금 내려오려면 그래도 한 1.5에서 2% 정도 더 빠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 하루 더 빠지면 일단은 매수 포인트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어디까지 빠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직 RSI 지표도 과매도로 들어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충분히 내려간 다음에 매수 접근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충분한 조정을 어디쯤에서 끝낼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시면, 자, 마지막에 매도가 좀 더 확장됐습니다. 외국인들 1800억.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은데 시장을 쥐고 흔들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 거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 상태, 거래량도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변동성이 조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은 일단 매도 우위에 들어가 있지만 매도의 규모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매도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장에 던지려고 하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이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들 아직 확신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피 쪽 먼저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1.3% 떨어졌죠. 그래서 78,900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77,000원까지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플러스 전환됐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170,000원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다 빠졌죠. 네이버만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것도 워낙 많이 내렸던 상황이라서 큰 의미 없어 보이고요. 2차전지 쪽 마이너스 전환.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2.5% 하락이고요. SDI, 그 다음에 LG화학 전부 다 마이너스 전환되면서 하락 전환이 됐고요. 특히 삼성물산이라든지 KB금융 이렇게 밸류업 관련주들 주가 하락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신한지주,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등등등 해서 대부분의 종목이 다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자동차도 오늘 현대차가 3.5%나 밀리면서 아침에 이제 조금 회복하는 모습 좀 보였었거든요. 24만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막판에 쭉 밀렸어요. 막판에 쭉 들어가면서 이게 23만 7천원, 8천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다시 밀리면서 23만 3,500원까지 밀렸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플러스까지 넘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단 말이죠. 플러스 나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도 밀리면서 11만 3천원. 나쁜 가격대는 아닙니다만 좋은 가격대도 절대 아니죠. 좋은 흐름도 아니고요. 그래서 기아 쪽에 대한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데 현대차가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 반등이 이쪽으로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본주가 많이 밀리면
일단 우선주도 같이 밀리는 모양새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EUB 같은 경우도 주가 하락이 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도 밸류업에 대한 약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고요. 환율 같은 부분들이 지금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잖아요. 환율이 지금 오늘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막판에 좀 올리긴 했습니다만 떨어진 형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환율 수혜로 또 올라가서 종목군들도 주가 하락을 연결해서 나갈 수도 있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막판에 밀리면서 에코프로범이 2.49 지금 21만 5천원까지 밀렸어요. 그 다음에 HLB 2%대 하락 전환됐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4%대 넘게 하락했고 엔캠은 9%대 시총 상위가 다 밀리면서 주가가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리노공업이나 HPSP 같은 경우도 상승하다가 떨어진 모습이라서 부담감을 좀 줬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동지세미캠도 상승하다가 지금 보합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밀렸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솔브레인은 오늘 좀 올랐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많이 올랐다가 좀 반납하는 모습이고 대체적으로 하락세가 좀 있었고 바이오 쪽의 움직임들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 보고 와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진입하셨던 분들은 조금 오후에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셨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등락 현황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도록 하자고요. 거래소 쪽 먼저 보시면은요, 409개 종목 상승, 457개 종목 하락입니다. 즉, 상승 종목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하락 종목의 숫자가 많아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47개 종목 상승, 668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0개 넘게 상승이었다가 하락 가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이 좀 있었죠. 하지만 여기는 이제 상승 종목의 숫자가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률은 오늘 1%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이 확 줄어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자, 상승률 볼게요. 상승률 보시면 모비데이즈 상한가 그때 유지됐고요. 오가닉 키 코스메틱, 그다음에 아이 뭐 이런 것들 네,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 들어 있고 유니셈이 22%까지 올라가면서 분위기 좀 잡아줬고요. 쭉쭉 내려보면은요 10% 이상 상승해서 9%까지 보시는 종목은 35개. 이 정도면 제법 많은 편이거든요. 아침보다 상승 종목의 숫자는 더 늘어났어요. 근데 상승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승 포인트는 2.58. 아침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요 정도 상황이라면 일단은 특정한 어떤 종목들, 중소형주 위주의 반등이 나타나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늘어났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상승률은 그렇게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락률이 얼마만큼 커졌을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제주맥주가 24%나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나빠졌고요. 에코앤드림, 라닉스 뭐 등등등 해서 지금 9% 이상 하락한 종목이 8개, 고버스 이거 빼고 나면 7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자, 낙폭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까지 늘어난 건 아닙니다만 중심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봐야 되겠죠. 2.19 네요. 그러면은 상승 포인트가 0.4까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1% 넘게 오늘 상승할 수 있었던 아침 시점 대비해서 0.3 정도밖에 안 되네요. 0.3 정도. 그러니까 뭐 보합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저는 자동차 쪽과 반도체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저희 계좌는 마이너스입니다. 뭐 많이 밀렸다는 느낌보다는 일단 마이너스가 네, 나온 것 같아요. 저는 1% 이상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많이 밀렸죠. 1%대. 그 다음에 현대차가 밀렸기 때문에 저는 1% 넘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골고루 섞어 있는 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이제 전차 군단 쪽으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네, 이 상승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 동향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매매 동향 볼 때 2시 30분짜리 먼저 볼게요. 자, 외국인 쪽 먼저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이쪽으로 매도가 쭉 나왔잖아요. 네, 매수는 이렇게 우선주 쪽 매수가 좀 있었는데 기관 쪽 움직임에서도 뭐 이렇게 현대차 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동차와 반도체 이쪽으로 매도가 좀 일시로 나왔어요. 근데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았죠.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자고요. 확정 포인트를 보게 되시면 기관적 움직임에서는 현대차 매도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물산,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차 군단 매도가 있었고 그 중에 기아는 또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행주라든지 리오프닝 관련주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상승세 있었고 모두 투어 이런 것들 오늘 강세 흐름을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대적 강세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금융투자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쪽으로 매도가 있었고요. 삼성전자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관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부담감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하기를 해줬다는 얘기겠죠. 외국인 쪽 살펴보게 되시면 삼성전자 근데 잘 보세요. 아까 2시 30분짜리 뭐였어요?
매도량이 크게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좀 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1,400억 2시 30분짜리 매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매도가 그냥 1,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주가가 빠질 만한 요소는 아니었다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어디 갔어요? 하이닉스 없죠. 삼성전자 우선주 순매수 있었고요. 기관도 샀으니까 이거는 개인이 팔았다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지금 없잖아요. 그죠? 하이닉스가 매도가 지금 없어요. 네. 하이닉스 매도가 없어. 그러면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잠정집계에서는 하이닉스 매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기아차 매도가 좀 있었고요. 현대차 매도가 지금 매수로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현대차의 순매도였거든요. 매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 전차국내에 대한 부분들을 팔기 위한 움직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을 어떻게 붙잡아 놓기 위한 어떤 움직임을 사용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은 팔기 위한 흐름에 매도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차익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기관적 움직임에서도 현대차나 매도가 있었지만은 그렇게까지 뭐 3.5%나 빠질 만큼의 압박 요소가 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뭐가 들어갔을까라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주식을 갖다 집어 던지는 형태의 느낌이 조금 있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현대차를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 매수가 들어와 있잖아요. 현대차, 기아,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요, 일단 기관적 매도의 압박감을 통해서 주가가 좀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지만, 네,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씩 매도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바닥 지점에 가까워인 거는 맞는데, 대신에 그 바닥이 어디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확실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만간 바닥일 것 같아요. 뭐 내일 정도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일부터 바로 반등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잡히게 되면 대응 포인트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일단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는 저점이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매수 서두르실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서두르려야 될 이유가 없고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지수가 과매도 쪽으로 거의 접근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면 반등 포인트가 나오거나 네 그렇게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빠르면 내일 아침부터 치고 올라갈 거고요. 좀 늦는다 하더라도 내일 오후 정도부터는 반등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기다리신 거 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아마 저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매매 포인트들을 잘 잡아주시면 아마 내일은 조금 더 나은 형태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 체크하시고요. 전선주들도 다시 올라갔죠. LS 일렉트릭 이런 거 많이 올라가서 이런 것들 갖고 계신 분들 또 괜찮을 수도 있겠죠. 저는 어제 절반 팔았어요. 어제 그저께 절반 팔아서 그 가격대 다시 오긴 했는데 네, 일단 뭐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그냥 유지가 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좀 더 기다리세요. 네, 지금 이만큼 떨어졌지만 반등 포인트가 어디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19,000원 정도에 나올지 지금 2만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가격대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상승 포인트가 어떻게 나올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매수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시는 거. 자, 확실한 거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닥점에 거의 도착했다는 거고요. 이 바닥점에서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체크하고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고요. 해외 시장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체크하면서 천천히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시험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